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미국 주식의 마피아인 마마입니다. 이전에는 팡의 시대였다면 포브스는 이제 마마의 시대가 왔다고 말하죠. 더 넓은 범위에서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있죠. 사실 마마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쓰이던 단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부르던 기업들이고 이들이 여전히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듯합니다.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가볍게 역사적으로 시총 상위 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기술 기업들이 오랫동안 군림해왔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탄생해 꽃을 피웠던 200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비주얼 캐피탈리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시총 상위 5위 기업은 순서대로 제너럴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소프트, 엑슨모빌, 시티, 월마트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엑슨이 1위, 토탈이 3위에 들어서며 에너지 기업이 높은 위치에 자리 잡죠. 2011년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총 상위 기업에 에너지 기업이 3곳이나 들어가며 말 그대로 시클리컬 기업들이 어깨를 펴던 시기죠. 눈에 띄는 포인트로 애플이 있네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입지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2016년 우리가 흔히 아는 빅테크인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상위에 입성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페이스북은 현재의 메타입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테크가 아닌 기업들이 시총 상위에 들기도 했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테크 기업들의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기업들이 처음 서두에 말한 마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알파벳, 아마존의 앞철자를 따서 마마가 되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앞서 언급한 마마 기업들이 최근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바일의 보급?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트렌드가 나오고 있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가운데 두고 다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대표적입니다. 나머지 메타, 애플인 데이터 센터의 이용자에 가깝죠. 여담으로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은 대다수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은 80%를 넘겼죠. 이렇듯 데이터 센터에 대한 높은 매력, 그리고 어쩌면 다른 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빅테크들의 경쟁력 있는 시장 흐름을 예상해봅니다. 다시 기업들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근 포브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팡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그들은 마마가 되었다는 제목이었죠. 여기서 팡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뜻하죠. 따지고 보면 넷플릭스가 빠지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한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마마에 추가됩니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하죠. 이 기업들의 시총이 계속해서 올라왔고 이들만한 기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블룸버그 내용 기준 우리가 생각한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준 주가 상승률은 S&P 500을 훌쩍 뛰어넘었고 앞서 빅7을 제외시키면 그 격차는 더욱 큽니다. 이렇듯 주가 측면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큰 인기를 끌어왔다는 것이죠. 이는 단기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시대가 변하면서 주력 기업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은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업들이 빅테크이고 그 지속성이 길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시장에서 그만큼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를 둘러볼 필요가 있겠죠. 핀비즈에서 제공하는 분류 기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속하는 테크 분야는 다른 섹터 대비 밸류에이션 지표가 높은 편입니다. 사실상 그만큼 어닝의 크로스가 높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현재 기술 섹터의 PER은 누적 기준 약 37배, 포워드 기준 24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시총 상위 기업들의 PER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20배 중후반에서 결정되는 듯 보입니다. 오히려 순위가 조금씩 낮아질수록 포워드 PER 지표가 낮아지네요. 이제 앞서 이야기한 빅테크 기업들을 따로 분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범위에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마켓 스크리너의 자료를 참고하고 일부 기업들은 소폭의 어닝을 조정해 밸류에이션을 점검했습니다. 일단 매그니피션트 세븐 기준 올해의 PER은 약 36배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는 약 30배가 예상됩니다. 이를 다시 한번 분류해 마마 기업들만 따져보면 각각 28배, 그리고 24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영향이 큰 듯합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는 세로축이 연평균 성장률, 가로축이 밸류에이션 지표인데요. 매력적인 위치에 들어간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0% 초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밸류에이션 20배 정도에 안착해 있습니다. 단순 테크 기업들 대비해서도 분명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이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물론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기대 이상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메타는 매출 기준 컨센서스 대비 약 0.6%를 상회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모두 동일했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짧게만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 보면 일단 메타입니다. 보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의 입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인 만큼 이 부분에서 무게를 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투자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번 실적 발표의 키였습니다. 숫자로는 약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2025년에는 그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투자가 광고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의 재미있는 점은 광고 및 구독과 AWS를 중심으로 수익성을 빠르게 개선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미 쪽 영업이익은 실상 5배 이상 증가했고 인터내셔널은 흑자 전환, AWS는 2배 성장했습니다. 기존 사업에서 수익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콘솔리데이티드 영업이익은 2023년 1분기 대비해서 거의 3배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소는 아자르를 중심으로 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자르는 마소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이는 매출의 구분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전년 대비 23% 성장, 서버 및 클라우드 쪽이 24%, 아자르 쪽이 31% 성장해 다른 제품군들을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익률의 개선치는 보수적으로 제시한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출은 더블 디짓 성장을 예상하나 영업이익은 1% 축소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애플입니다. 사실 애플은 매출의 성장 기대치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 2023년 대비 연평균 4% 성장이 향후 2년간 기대되고 있죠. 그럼에도 시장에서 애플이 주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아이폰 출시 때문이겠죠. 또 때를 맞추어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애플 서비스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포이크 MBA 자료인데요. 2019년도 기준 460억 불이었던 서비스 매출은 2023년 기준 8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여전히 젊은 층, 즉 다가오는 세대를 중심으로 애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아이폰을 구심점으로 매출 확장의 기회를 찾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마지막은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사상 처음 배당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500억 불에 달하는 자본 지출을 계획하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서의 입지 구축을 노리는 모양입니다. 알파벳은 메타와 달리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유튜브 등 광고,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 성장이 빠르게 나오고 있죠. 양적으로는 단순 광고가 규모가 크기에 영향력 크긴 하지만 말입니다. 일반 광고는 성장률이 약 10% 초반, 반면 유튜브 광고는 약 19%, 클라우드는 28%에 달하는 성장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에 참 잘 맞는 기업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빅테크 기업들은 각자의 생존 방식을 빠르게 찾아내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밸류에이션도 딱히 큰 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비싸다라는 인상을 주지는 않는 듯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가 가진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이 마마 기업들과 비교했는데요. 제가 주식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했나 봅니다. 투자의 엣지를 가져가려고 했으나 오히려 메인스트림은 벗어난 채 막연한 기대감만을 가졌나 돌이켜봅니다. 한국은 이제 무더위가 다가오겠네요. 모두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